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7회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적용에 대해서 틀린 것. 이게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출제돼 가지고 이런 걸 공부하지를 않았거든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 1번 틀리기 쉽죠. 1번부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하니까 1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0이니까 300 받을 수 있고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천만 원 이하니까 1200만 원 절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직접거래 쌍방대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예치 명의자를 보면은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 보전, 개공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만약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은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는 가능할지언정 등록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무엇인지 어느 법에 의한 금융기관인지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4번이 답이고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예치 권고제도고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고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서식이 있지만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거는 X죠.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 요게 뭐냐면 소위 인정작업, 현업에서는 이렇게 하죠.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정만 했다고 무조건 위반이 아니라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는 있고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권장사항이 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네요. 의뢰인들이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죠. 임대차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100을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올 경우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하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2014 1,400만 원, 보증금 1,600 하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인데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율이 0.5%네. 3천만 원에 0.5% 하면 3, 5, 15, 15만 원이네요. 15만 원인데 의뢰인들로부터 받으니까 임대인, 임차인 합하면 15만 원씩 각각 받으니까 합하면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